안녕하십니까, 이현율입니다. 치열했던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첫 주말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에 밀려가지고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만은 네 건 제가 한번 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센텀 2지구가 환경영향평가가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해 안에는 착공이 힘들 것이다 하는 걸 전해드렸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외대 원주민들, 부산 외대가 옛날 부산 외대 우암동 거기가 이제 우암 개발에서 사가지고 이제 뭐라 그럽니까, 아파트를 짓겠다 뭐 그러고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 이랬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박영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율한 안을 내놨는데 시민단체가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공공성이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원주민들이 철탑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주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고층 건물, 부산의 이 아파트 위주의 고층 건물들이 전국에 22 안에, 고층 건물 22 안에 부산이 12개라는 이야기. 이건 좀 뭐 제가 볼 때 좀 우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뭐 공공건물도 아니고 아파트가 이렇게 높이 지어가지고 바닷가에 뭐 큰 자랑될 만한 일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걸 한번 기록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공동구 시장이 이제 지금 박극재 대표 임기가 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21일 날, 3월 21일 날 이제 새 대표를 이제 뽑습니다. 그게 이제 2파전이다 하는 그런 부분. 그 네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센텀 2단지가, 2지구가 풍산금속 묻혀있는, 땅 지하에 묻혀있는, 땅 밑에 묻혀있는 그런 여러가지 오염물,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사업성이 반려가 됐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반려가 돼가지고 이게 뭐 완전히 이제 사업이 내년 1년 가까이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되고 해서 상당히 큰 지금 뭐 부산에 그 개발에 지장을 주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지금 그 대저 음궁대교 뭐 이런 다리들이 지금 그 강서하고 이쪽 낙동강을 잇는 하단 이쪽으로 있는 다리들이 지금 계속 그 환경부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되고 어떤 허위로 해가지고 환경부로부터 반려 또는 보안 통보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다리를 빨리 놔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뭐 명지부터 해가지고 엘코데타시티부터 해가지고 완전히 가득 신공항같이가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다리가 지금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놈의 철새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뭐 지금 대형 토목공사가 지금 완전히 브레이크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해가지고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1977년 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도입됐죠. 오래됐습니다. 이게 40년도 넘은 제도인데 아직도 이게 제대로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부산의 대형 토목공사가 지금 다 브레이크가 걸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보면 부산시 통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그 2년 동안이죠. 부울경 지역에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 중에 71%가 환경부로부터 보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합격 판정 받아가지고 퇴짜 먹은 거죠. 참, 야, 이건 뭐 진짜 좀 심각하다. 환경부의 그 최근에 이제 센텀 2지구 한번 제가 보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보안 통보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센텀 2지구 예정지에 탄약 공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M16 탄약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험장이 있어가지고 토지 오염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산시 이야기는 아니 거기 뭐 공장이 옮겨간 뒤에 해야 땅을 파고 조사를 하지 공장이 그대로인데 되느냐 이랬고, 풍산금속은 지금 이전 부지도 못 찾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래 결국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내년으로 지금 넘어갔고, 그 다음에 강서와 사성구 연결하는 대저대교, 이것도 대저대교 노선은 철새하고 큰곤이 서식지 이제 낙동강을 횡단하는데 부산시 의뢰로 이제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한 업체가
큰 권위 서식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제대로 안 하고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대저대교하고 가까운 거거든요. 음궁대교. 여기도 겨울 철새에 대한 생태 환경조사가 누락된 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반려처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절실하게 나아져야 될 다리 두 개가 지금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발목이 잡힌 겁니다. 아니, 있는 대로 제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엉뚱하게 제대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이거 보완하고 새로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또 드는 겁니다. 또 드는 거고. 물론 환경부가 이제 낙동강 그 넓은 하구 전체에 무슨 철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 하는 것도 황당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느 정도 좀 그럴싸한 환경영향평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의 업무고 임무고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법의 어떤 맞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하도 안 하고 지금 결국은 보안 통보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수행하고 이러면 공기 지원이 되고 추가 예산 지출이 또 돼야 되고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거를 사실은 지금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제 연기되는 겁니다. 연기되고 그냥 이게 뭐 요식행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부산시나의 공공기관에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세상이 어떤 데입니까? 환경이 얼마나 지금 뭐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충 해가 뭐 건너뛰고 뭐 로비 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끝나겠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도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발언권, 감시의 눈초리가 얼마나 셉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이 다리 만드는 거 지금 뭐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물론 그 뭐 좀 무리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대저대교나 이런 음궁대교나 이런 다리들은 조금 뭐 환경영향평가 좀 해야 됩니다. 얼숙도 대교 할 때도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제일 남단에 있는 그 대교도 결국은 그렇게 노선을 이제 좀 틀어가지고 또 하기도 했는데 이건 피해갈 수 없는 사안 같으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산시 공무원들의 어떤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각성을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산 외대. 이게 뭐 부산 외대 이건 뭐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이거는 박영준 시장이 뭐 공공성을 가미해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도 뜯어보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아파트를 더 짓게 해주는 결과가 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부산시하고 LH공사가 협약한 공영개발보다 더 퇴보했다. 결국 공영개발을 포기하고 민간 사업자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부산 시민운동단체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많이 보장됐다 그러면 이 땅을 산 우암개발 측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뭐 돈 벌라고 아파트 업체에서 그 땅을 샀는데 제대로 사업을 못하게 시에서 규제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시가 만들어 놔놓으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토건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 대장동 같이 그런 말아먹는 사람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고 이 시민단체에서도 사실은 부산시 게임 산업을 유치하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기업 유치 계획도 없고 해당 부지에 게임 산업 거점을 만들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없다. 그러니까 뭐 아무 계획 없고 그냥 종이 쪽에 하나에 게임 산업을 유치하겠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공원 용지 이런 거는 줄이고 도로는 줄이고 업무 복합 용지는 배나 늘려주고 주거 용지도 뭐 38%뭐 거의 비슷하게 LH하고 할 때 비슷한 수준으로 갔습니다. 더구나 더 심각한 것은 그 외대 부지에 우암동 그 철탑마을 원주민이 그 52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거는 2019년도 LH 개발 계획안에는 이 철탑마을 원주민들 재정착을 위한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철탑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연 우암 공동체.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개인한테 팔려버리니까, 민간업자한테 팔려버리니까 그 안이 부산시에서도 빼버렸어요. 더더구나 거기 부산시 관계자가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철탑마을 거주 이전 문제는 옛날 LH공사 때는 그 공공기관이니까 그걸 이제 챙겼는데, 지금은 사업 주체가 민간 사업자가 되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렇게 해라 마라 말 못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무책임한 거죠. 아니, 공공성을 개발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주 대책도 마련해가지고 그 토건업자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정말 이건 정신나간 짓이다. 더더구나 거기에 뭐 김강의 도시균형개발실장, 이 양반은 주거지가 아닌 부지에는 100% 기업 유치를 하겠다, 게임 관련 기업이나 시설 유치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김강의 실장은 그만두고 나가면 끝인데 자기가 뭐 평생 만년 거기에 시에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아닌데 절대 주거시설 쓰지 않도록 하겠다, 업무 복합용지에.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이런 행위, 결국은 부산시에서 발표한 이 부산 외대 개발안, 이것도 결국은 흐지부지 되어서 또 저는 뭐 무산되고, 토건업자들이 우한개발이 주장한 대로 결국은 아파트 짓고 거기에 또 생활형 숙박시설 들어오고 아파트 천지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관인의 공무원들의 하던 행태가 지금 계속 그래왔기 때문입니다. 참 안타깝다. 특히 철탑 주민들, 이 거주 주민들은 정말 아무리 거기가 뭐 개인 땅이라 하더라도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생존권은 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생존권을 민간업체한테 팔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는 이 공무원들의 이런 태도는 정말 말이 아니다. 김강 실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부산의 그 고층 건물. 부산에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이미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고층 건물 20위권 내에 부산이 12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운대 남구 쪽인데 LCT, 마린시티 내 주당복합 건물, 남구 여호동 W 뭐 등입니다. 이건 뭐 그거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에 있는 건물은 서울 롯데월드타워 123층, 그게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의 서울 여의도 파크원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 나면 12개네요. 12개. 가장 높은 건물은 롯데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123층에 높이가 555m. 그 다음에 2하고 4위는 해운대 LCT 랜드마크동 101층은 101층이고, 타워 A동, 타워 B동이 85층씩입니다. 랜드마크동은 412m. 대단합니다. 그리고 5, 6위는 해운대 두산 위브드 제니스 101동과 102동이라고 합니다. 102동이고, 해운대 아이파크가 7위, 그 다음에 해운대 두산 위브 제니스 103동이 8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호동 W, A, B, C, D, D동이 전부 다 이제 69층으로 같은 그걸 했죠. 근데 부산은 31층 이상 고층 건물이 모두 518동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서울의 503동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물론 경기도에 뭐 더 많다고 나오지만은 그건 뭐 경기도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넓은데, 이 참 부산에 이렇게 물론 뭐 부산 또 높은 게 지금 예정된 게 지금 롯데타운, 부산 롯데타운 중앙동에 있는 거, 그건 뭐 지을지 안 될지 모릅니다. 107층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엄청나게 높은 그런 건물들이 부산에 너무 많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은 고층 건물도 많지만 노후 건축물도 많습니다. 부산 건축물 35만 2,894동 중에서 30년 된 이상 노후 건축물이 20만 4천동으로 58%에 달합니다. 전국 평균이 39.6%에 비하면 하여튼 한 20%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산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고, 사실 뭐 또 부산도 그렇게 또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참 부산이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높은 건물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산 사람들이 좀 고층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부산 공동어시장. 부산 공동어시장의 그 대표를 지금 이제 21일 날 선출을 합니다. 선출을 하는데 지금은 박극재 대표는 이제 전 그 서구청장을 했죠. 서구청장을 하신 분인데 이제 21일 날 이제 선출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좀 규정이 좀 바뀌었죠.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2파전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박극재 현 대표하고 박병념 부산 수산물 공판장 중도메인 협회장 아니 뭐 좀 애롭습니다. 애로운데 그 두 분이 지금 지금 협을 하고 있는데 박극재 씨는 아까 서구청장을 했다 그랬고 박병념 씨도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이배수안에 들었는데 추인을 받지 못해가지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또 뭐 출마를 하겠죠. 출마를 하고 의시장 정관이 개정돼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대표이사 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없이 이제 의시장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5개 출자 수협 대영 선망, 대영 기선 저인망, 서남구 기선 저인망, 부산시 경남 정치망 이 조합장이 바로 자격심사위원 선거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외부 인사들로 이제 구성이 같이 돼가지고 외부 기관에서 이제 추천을 하면 이제 거기서 다시 이제 5개 조합장들이 이제 그걸 다시 뽑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게 완전히 이제 새롭게 정해져 가지고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박병엽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뭐 윤석열 씨도 됐고 한데 대통령 당선인으로 됐고 한데 되겠느냐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건 뭐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고 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추천이 구성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사람으로 압축이 돼가지고 지금 곧 뭐 이제 사실상 뭐라 그럽니까? 뭐 선거를 한다 이래 돼 있는데 좀 싱겁죠. 그전에는 뭐 10명씩 나오고 했는데 그러고 이제 공동의시장 관리는 시가 직접 맡는다. 시에서 지분을 없애고 이제 시설공단에서 직접 하겠다. 결국 그게 이제 자갈치시장하고 이쪽이죠. 그렇게 돼 있고 하니까 아마 상당히 좀 뭐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내 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부산에 이제 변화가 좀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의힘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이 된 거죠. 여당이 됐고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저 부산 쪽에 특히 부동산에 좀 변화가 많이 올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좀 일 것 같고 제가 부산에서도 윤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들 제가 간단하게 12개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그건 한번 알아놓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추진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울러 여기 지금 그동안에 부산시나 어떤 그 부산시 공공기관에서 조금 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제대로 안 됐던 여러 가지 부분들 뭐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진짜 정말 다단밭이 해가지고 부산 발전에 엉뚱한 요인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